네, 8월 30일부터 9월 3일 1학년 수학 온라인 클래스 1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주 첫 번째 수업이네요. 오늘 월요일 날 다 수업을 들을 테니까 내일은 모의고사 집에서 보는 거 알고 있죠? 네, 집에서 잘 한번 본인 실력 점검이니까 한번 좀 시간 좀 잘 체크해서 한번 봐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한 3시간 정도? 화요일 수업 없으면 4시간 수업하는 이런 상태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합시다. 지난주에 집합 개념 한번 수업하고 이제 끝났죠. 오늘은 집합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부터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또 책 펴고 노트 펴고 준비합시다. 페이지 167페이지네요. 167페이지. 지난 시간 복습부터 준비하세요. 다 썼죠? 합시다. 지난 시간 복습 집합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배웠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 4, 6, 8, 10이라는 집합이 있다.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내고 중괄호를 이용하여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2는 A의 원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근데 3은 원소가 되어야 안 돼요? 원소가 안 된다 하면 이렇게 삼지창에다가 짝대기 그 2가 원소 엘리멘트 그 대문자 2를 이렇게 약간 둥글게 쓴 형태로 이 기호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아니면 짝대기 그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표현 방법에서 원소 나열 조건 제시 벤 다이어그램 했죠. 원소 나열을 써놨으니까 이를 조건 제시로 써보면 어떻게 써보면 좋을까요? x바 x는 짝수죠. 우선 짝수고 얼마 이하? 10 이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써주면 조건제시법으로 써주는 방법이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 2, 4, 6, 8, 10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막상 복습하니까 내용이 많진 않네요. 저런 거 했었죠. 집합의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아무튼 그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같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잘 익혀놔야 된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67페이지로 갈게요. 가로 3 집합의 분류. 집합의 분류. 이제 집합을 좀 분류를 해볼까 합니다. 분류. 일반적으로 집합을 분류하는 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유한 집합. 그 다음에 무한 집합.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 유한 집합, 무한 집합. 유한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이에요. 방금 이런 거겠죠. 원소 몇 개죠? 5개. 유한개잖아요. 한 개가 있다. 그런 거. 무한 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가 무한개인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를 무한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한 집합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죠. A를 1, 2, 3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원소가 3개밖에 없으니까 유한 집합 이렇게 되는 거고요. B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1, 2, 3, 4 점점점점 어떤 집합이죠? 자연수 집합. 이렇게 자연수 집합을 만들어요. 자연수들을 싹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자연수 집합이라고 하는데, 자연수 집합은 개수가 몇 개입니까?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죠. 끝없이 숫자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한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썼어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이제 유한 집합, 무한 집합이라고 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집합이 있냐면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공. 느낌이 오나요? 공집합. 얘는 뭐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런 걸 집합이라고 할 수 있나 싶지만 이런 것도 집합이라고 합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애들만 모아놨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다. 없는 애를 그냥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 이제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현을 쓰면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짝대기. 얘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이게 A, B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이제 굳이 A, B로 표현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쓰는 거죠. A는 공집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긴 한데 뭐 그냥 공집합 쓰시면 돼요. 어떤 집합이 공집합이다. 원소가 하나도 없다. 얘를 읽을 때는 뭐 이렇게 공집합이라고 있지만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뭐죠? 파이. 우리가 아는 그 파이랑 좀 발음이 비슷하죠. 그거랑 근데 이제 같은 건 아니고 이제 얘는 다른 애예요. 얘는 파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집합은 집합인데 안에 아무것도 안 써줘요. 점도 찍지 않고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집합 기호만 딱 써주면 아 안에 아무것도 없네. 공집합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합은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다 원소의 개수로 체크를 하는 거죠. 원소가 유한개, 원소가 무한개, 원소가 없는 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한 게 다 원소의 개수로 좀 분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합니다.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이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를 먼저 좀 익힐게요. 기호 이렇게 표현해요. n 가로하고 a, n 가로하고 a 이렇게 쓰면 얘는 유한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뭐 이렇게 뭐 n은 뭐 넘버 뭐 이겠죠. 숫자를 세봐라. 그럼 이제 n 뒤에다 집합을 딱 써놓으면 아 A의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를 표현할 때 저렇게 쓴다라는 거.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을 1, 2, 3,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NA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두 번째 좀 주의할 거, 공집합이 있고요. 이런 식의 기호가 있어요. 이거 좀 체크해 볼게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몇 개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애니까 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얘도 0개일까요? 공집합이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원소가 몇 개죠? 1개. 이해됩니까? 공집합이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선생님 반 5반이거든요. 5반 학생이 뭐 2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고 물어보면 2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23. 근데 5반이라는 집합을 원소로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반부터 9반까지 있으니까 1반도 하나의 집합, 2반도 하나의 집합, 3반도 하나의 집합. 이 집합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원소로 가져요. 그러면 우리 학교 기준으로 9개 반이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9개가 되는 거죠. 각 반당 30명씩 있다고 쳐서 9명이니까 270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집합 하나가 원소로 들어가게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집합의 원소는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이 공집합이라는 그냥 하나의 이 개념 자체를 그냥 하나의 원소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얘는 1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이 바깥 거는 원소 기호인 거고, 집합 기호인 거고, 집합 안에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이것도 많이 착각해요. 0을 꼭 뭔가 0으로 생각하는데요. 얘는 0이라는 애를 원소로 가진 애거든요. 원소로 가진. 우리가 뭐 0, 1이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 쳐요. 원소 개수 몇 개예요? 2개죠. 0은 0이니까 원소 개수를 안 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얘도 0이라는 애를 원소로 하나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의 원소 개수는 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집합의 원소는 0이라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해됩니까?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개,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 개수는 1개, 0이라는 원소를 집합으로 0이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가 이제 167페이지 문제 5번에 있습니다. 167페이지 문제 5번. 노트 한번 풀어보세요. 좀 지우고 올게요.
네, 167페이지 문제 5번 한번 해봅시다. 안 푼 사람들은 계속 항상 많이 얘기했죠. 멈춰놓고 풀고 오세요. 잠깐 멈춰놓고 풀고 오면 되잖아요. 봅시다. 다음 세 집합에 대해서 NA, MB, NC,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요. 35의 약수 써보면 되죠. 1, 5, 7, 35인가요? 몇 개요? 4개. 답은 N, A는 4개. 얘는 세면 되죠. 13579, 13579, 그러니까 10개인가요? N, B는 10개. 됐고. 3번은 C는 X바 X는 5에서 5보다 크고 10보다 작고요. X는 5의 배수예요. 5의 배수라고 봤더니 5도 안 되고 10도 안 되네요. 뭐죠? 얘는 원소가 없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집합.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0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여기다 하나 좀 추가해보면 N 한번 써서 노트에 써보세요.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요? 계산. 이해되죠? 이 집합 안에 1, 2 공집합, 얘는 공집합, 집합 안에 공집합, 집합 안에 0. 각각 n이 붙어있으니까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얼마죠? 3. 원소의 개수가 3개잖아요. 집합 안에 아무튼 공집합이든 뭐든 간에 안에 3개가 있잖아요. 뭔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3개는 다 원소인 거예요. 그 원소의 개수는 3개. 됐죠? 근데 얘는 공집합 자체의 원소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집합은 이렇게 비어있는 애고 비어있는 애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예요? 0이죠. 이해됩니까? 얘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는데 이 공집합을 원소로 여기서 체크해야 되니까 얼마다? 1이다. 플러스 1. 얘는 0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 한 개죠. 그러면 없어지고 하니까 답은 얼마? 3. 이렇게 구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있다라는 개념 좀 이해를 하시라고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168페이지. 이제 다음 단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소단원만 쓸까요? 02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보겠습니다.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지금 우리가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있는데 집합이 뭔지 배웠고요. 원소가 뭔지 배웠어요. 원소 기호 사용하는 방법 배웠고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배웠고요. 방금 원소의 개수의 개념까지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이 뭔지 배웠고요. 원소의 개수까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뭐 하냐면 포함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집합이 뭔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포함하기도 하고 안에 속해 있기도 하고 이런 개념을 좀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어떤 집합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부분집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 써보세요.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을 2라고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하고요. B라는 집합은 1, 2, 3이라는 걸 원소로 가지고 있고 C라는 집합은 4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A부터. A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A는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맞죠? 근데 B라는 애를 봤더니 1하고 2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뭐가 하나 더 있냐면 3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 봤더니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괜찮을까요? B 안에는 1, 2도 있고 3도 있어요. 맞나요? 1, 2도 있고 3도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C라는 애는 4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얘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애니까 따로 떨쳐서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B 안에도 있을 때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에 있는 1, 2라는 애가 B에도 1, 2가 들어있을 때 그럼 뭐라고 하냐면 A는 B의
부분이다 라고 해서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개념 그렇게 어렵지 않죠. A라는 원소가 전부 다 B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안에 속해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두 번째, 이 부분집합을 어떻게 기호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뭐랑 비슷하죠? 없구나. 원소기호랑 좀 비슷해요. 원소기호는 요거였잖아요. 요거. 여기서 뭐만 뺐어요? 요 가운데 짝대기만 뺐어요. 하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어느 게 큰 거냐? 입 벌린 게 큰 겁니다. 선생님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부등식으로 생각하라 그래요. 부등식. 입 벌린 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부등식하면 이쪽이 더 크다잖아요. 똑같아요. 입 벌린 쪽이 더 큰 놈입니다.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B가 A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근데 C라는 애는 B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C는 B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3번. 이 부분집합의 좀 성질, 특징이 있어요. 써보면 첫 번째, 공집합. 공집합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공집합은 굉장히 이제 집합에서 특수한 경우고 여기저기서 이제 맨날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놔야 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개념상으로 설명해도 되고 그냥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집합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별 무리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애는 내 거에 들어있다라고 쳐도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그냥 모든 집합을 그냥 편의상 A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종소리가 바뀌었나? 뭐 이상해져. 깜짝 놀랐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봅시다. A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할 때, A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할 때 문제 있나요? 틀린 말 아니죠? A의 모든 원소는 A에 속하죠. 그죠? 이해돼요? A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문제 없죠? 그래서 항상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항상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간 그 약수의 개념하고 비슷하죠. 1과 자기 자신을 항상 약수로 갖는다라는 조금 비슷해요.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지우고 또 이어서 설명할게요. 네, 이어서 방금 부분집합의 성질까지 봤죠.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게 요거를 좀 비교해 볼까 해요. 어떤 기호인지 설명했죠. 첫 번째는 무슨 기호예요? 원소 기호. 얘는 집합의 부분집합 기호죠. 부분집합 기호. 이 두 개를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보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뭐가 맞을까요? 2라는 건 A 원소이다. 2라는 건 A의 부분집합이다. 원소 쪽이 맞겠죠. 아무래도. 그죠? 2는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하나 그 대상인 거니까 원소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근데 이렇게 만약에 표현이 돼 있다.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더 맞죠? 이쪽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걸 원소로 가지고 있는 뭐 B라는 집합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집합은 대문자로 사용을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럴 때는 부분집합 기호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둘 중에 뭐가 맞겠어요? 요 왼쪽에 쓴 요것도 집합이죠. 2라는 원소를 가지는 2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는 하나의 집합이니까 집합과의 포함 관계인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적당하겠다라는 얘기. 하지만 뭐 이제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것처럼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뭐 구성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소기호와 집합기호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걸 먼저 연습하고 나중에 조금 더 특수한 케이스를 좀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책에 보면 168페이지 문제 1번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책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빨리 체크해 봅시다. 책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집합 포함기호 한번 써보라는 거죠. 봅시다. 첫 번째, 1368은 x가 홀수인 집합보다 우선 얘가 더 이제 집합 개수는 많을 테니까 홀수면 무한 집합이잖아요. 포함이 되나요? 6하고 8은 홀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자연수 집합인 1부터 10까지는 포함이 되니까 포함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네요. 그럼 이제 밑에 보면 168페이지 예제 1번 이거는 한번 같이 봅시다. 페이지 168페이지 예제 1번. 문제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스몰 a, b, c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얘 부분 집합을 한번 모두 써보래요. 부분 집합. 방금 부분 집합을 배웠으니까 얘 부분 집합을 한번 직접 나열을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럼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는 몇 개일까요? 3개겠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개수는 1개, 2개, 3개일 거예요. 사실 하나 더 추가죠. 뭐? 공집합, 빵개.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소 3개짜리의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해되죠? 3개짜리 원소를 가지는 하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은 원소가 빵개인 게 하나 있고 1개인 게 하나 있고 2개인 게 3개인 게 있으니까 총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원소가 0개다 라고 하면 뭐만 있어요? 공집합만 있으니까 뭐 이거는 어떤 집합에서든 공집합은 항상 포함된다 했잖아요. 얘는 체크할 수 있는 거고 1개짜리 집합 하나 만들어 보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렇게 있을 테니까 A라는 집합 원소를 가진 거, B라는 애만 원소를 가진 거, C라는 애만 원소를 가진 거 몇 개죠? 3가지 종류가 있겠죠. 부분 집합 3개가 있을 거예요. 원소 2개짜리 A, B, A, C, B, C 이렇게 가능하겠죠. A, B, A, C, B, C 원소 2개짜리도 총 3가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원소 3개짜리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A, B, C 됐나요? 그렇게 해서 총 몇 가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뭐 8가지의 부분 집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나요? 똑같은 문제가 169페이지 문제 2번에 있네요. 한번 노트에 풀어보세요. 직접 부분 집합 전부 다 써보는 겁니다. 169페이지 문제 2번 1357 다 써보세요. 이건 쓰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써보세요. 1357이니까 총 원소 개수 4개. 그러면 가능한 원소의 개수는 빵개, 1개, 2개, 3개, 4개까지 해서 총 5가지 종류를 구해야겠죠. 풀기 전에 미리 한번 원소 0개, 1개, 2개, 3개, 4개까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볼까요? 덜한 사람들은 풀고 오세요. 제발 좀. 수학 잘하려면 문제 풀어야 돼요. 직접 시간을 들여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 난 빨리빨리 안 되지? 이게 아니고 빨리빨리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도 이렇게 올려주니까 이거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좀 반복 재생해가지고 공부 다시 하시고요. 그걸로도 안 되면 뭐 학원, 과외 다녀가지고 이제 본인이 부족한 부분 좀 배우면서 채우시고요. 결국 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수학 뭐 이렇게 특별한 방법 없어요. 그냥 앉아서 문제 많이 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막 대충 알았어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딱 이해하고 좀 시간 걸리더라도 혼자 해보고 답지 베끼지 말고 답지 베꼈다고 하면 덮어놓고 답지 없는 상태에서 암기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투자해서 좀 공부하세요. 해봅시다. 원서 빵개 공집합 뭐 있는 따로 생각할 거. 한 개짜리는 1, 3, 5, 7 하나씩 있겠죠. 1, 3, 5, 7. 그래서 총 4개네요. 두 개는 1, 3, 1, 5, 1, 7. 3, 5, 5, 3, 7, 5, 7. 이렇게 하나씩 1, 3, 1, 5, 1, 7. 공부가 좀 모자라네. 3, 5, 3, 7. 3, 5, 3, 7. 그다음에 5, 7. 5,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3개짜리. 3개짜리는 1, 3, 5, 1, 3, 7, 3, 5, 7. 뭐 이렇게 되나요? 사실 한 개를 빼면 되니까 3을 덜어낸 거, 2를 덜어낸 거, 3을 덜어낸 거, 5를 덜어낸 거, 7을 덜어낸 거니까 4가지 방법이 있겠죠. 3개를 만들려면 어쨌든 한 개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3, 5, 1, 3, 7, 1, 3, 7, 1, 5, 7, 1, 5, 7, 그 다음에 3, 5, 7, 3, 5, 7 해서 4개 맞죠? 하나, 둘, 셋, 4개. 그다음 마지막 4개 다 들어간 건 자기 자신. 1, 3, 5, 7. 이렇게 직접 세는 거 뭐다나 싶을 수 있겠지만 이거 나중에 너희들이 경우의 수 하면 이런 줄 많이 해야 돼요. 확률할 때도. 그러니까 결국 그때 다 연결되는 이렇게 정확하게 세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앉아갖고 차분히 하나씩 세보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지금 그 부분집합의 개념까지 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뭐 서로 같은 집합, 진 부분집합, 또 원소의 개수, 뭐 부분집합의 개수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또 설명해 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모르겠으면 꼭 다시 반복해서 보도록 하고요. 내일 모의고사 한번 집에서 잘 치러보고 그 9월 모의고사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아직 1학년이라 좀 중요성이 덜하긴 하다만 그래도 이제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너희들이 고3 성적이 되고 실제 얘기했죠. 최저 못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저라는 건 결국 수능을 봐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모의고사 1년에 한 두세 번 보는 거라도 차곡차곡 쌓아놔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좀 확인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시험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또 이때 만나서 또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